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어제 이제 발표되었던 HLB의 생명과학의 흡수합병 관련해서 이제 생명과학 입장에서 공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병 비율이 1대 0.1167458 로프하게 이야기하면 뭐 생명과학 한 주 갖고 그러니까 생명과학 10주 정도 있으면 뭐 HLB를 향후에 신주로 한 주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 7,502원 정도의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입장에서. 자, HLB 생명과학의 회사 합병 결정, 이제 어제 나왔던 공시인데, 어제는 제가 HLB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둘 다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사의 개최와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같은 날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가 1956년도에 이제 설립되면서 이 합병 관련된 뭐 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규정이 없다가 1997년, 그러니까 뭐 IMF 이 지점에 이제 합병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뭐 페어밸류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장사일 때는 기준 주가를 이제 중심으로 합병 금액과 합병 가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왜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 주가를 보면 과거보다는 HLB하고 시총을 비교해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재 어떤 주가가 이제 뭐 진양호 회장도 항상 이제 그 계열사 주가의 어떤 저평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부분을 반영한다라면 이제 이 부분들을 한 10% 내 정도는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점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기업 가치가 반영되었을 때 해야 이 합병 가액이나 합병 금액 비율에서 이제 그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그 갈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첨예한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근데 굳이 지금 한기 종목이고 1년 정도는 이제 이 부분들을 탈의할 수 있는데, 주가가 밑에서 이제 합병 가액이 정해지는 시점에서 합병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뭐 그 FDA 허가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의 계열사 종목들이 이제 등락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주총이라든지 간담회에서도 사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없다가 이사회 결의하고 바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병 비율이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합병 결정 이제 생명과학 기준을 보면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보통 있는데,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흡수합병을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HLB고 흡수당하는 합병 회사가 이제 HLB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합병의 대가로 HLB 생명과학 주주들에게는 HLB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합병 비율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합병 목적은 어제 이제 뭐 HLB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병의 중요 영향 및 효과. 결국 이제 리보세라님 중심으로 전체 계열사들이 레벨업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해왔고요. 합병을 했을 때 생명과학 입장에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합병 신주 배정 기준일 HLB 생명과학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한 주당 HLB 보통주식 0.1주, 그러니까 뭐 10주 갖고 있으면 한 주 정도, 엄밀하게 말하면 뭐 한 주당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뭐 10주가 한 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HLB가 보유하고 있는, HLB가 생명과학의 지분을 16% 정도 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그러니까 HLB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규모 합병 형태로. 근데 생명과학 입장에서 주주들한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병 예산의 HLB는 상기 명시한 합병 기대 효과와 시너지 외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금 증대도 이건 합병 이후에 이제 뭐 이야기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제 이게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 그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뭐 HLB 셀, 그 다음에 이제 HLB 그 생명과학 R&D, 그 다음에 뭐 신화 어드밴서, 그 HLB 솔루션, HLB 본래 이제 그 과거에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을 때 그 사업 부분하고 중간에 이제 지분을 확보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타법인 출자법인 현황으로 보면 비상장사도 있고 상장사도 있죠. 제약과 뭐 HLB 이노베이션 사이언스 요 24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금액 기준으로 이제 보면 기말잔액으로 장부가액만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거의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되는 어떤 지분 가치의 어떤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재무 상태표에서 지금 이제 자산 hen황을 하면 1년 내 유동할 수 있는 자산, 그 다음 1년 이후에 유동할 수 있는 자산, 현금성 자산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한 400억대 정도, 전체로 보면 유동자산이 한 1000억대 정도 되고요. 비유동자산이 3,800억인데 여기 이제 유형자산이 한 284억이고 무형자산이 또 한 350.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산화 시켰던 부분 이걸 빼도록 자산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부채가 한 1000억대 정도. 그러니까 자산 상태는 상당한 자산을 뭐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가지는 뭐 개발 능력이라든지 연구 능력이라든지 뭐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자산을 거의 다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HLB의 가치에도 반영되는 어떤 구조가 개선된다. 그래서 뭐 리보세렘 중심으로 한 좀 복잡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다. 요거는 이제 HLB 입장에서 똑같은 거고요. 합병 비율은 주가로 하기 때문에 합병 비율 기준 주가가 이사의 결의일이 어제였으니까 그 전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월 31일 기산일로 해서 1개월 일주일 최근일의 평균 종가를 계산해서 산술 평균해서 이제 매겼습니다. 1대 0.116748 뭐 이런 형태도 합병 비율의 산출 근거는 자본시장 금융투자 법률 요게 이제 뭐 1997년 이후로 막 이게 생겨서 합병했을 때 결정하는 게 주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장사들 같은 경우 10% 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합병에서는 이런 논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방법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여유를 두면서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율을 선정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하냐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비합병 회사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합병 비율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지금 뭐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HLB는 58,349원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하면 6,812원이죠. 6,812원하고 이제 58,000이니까 요 비율을 하면 이제 1대 0.1167458이 나옵니다.
외부 평가는 지금 이제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가 지금 없고요. 이걸 규정으로 하니 많이 뭐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합병, 그러면 이제 HLB 입장에서는 새롭게 나오는 신주가 1100만 주 정도 또 나오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HLB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희석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합병 신주가 나오니까 영향을 또 받겠죠. 장기적으로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합병은 이제 신설 합병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합병 일정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이제 논의를 해서 합병 계약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4월 1일이고, 그럼 주주 이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이제 주주총을 이제 열어서 생명과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율이 4월 16일이 이날이 수요일이니까 4월 14일까지 새로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거고, 기존 주주들은 안 판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5월 말부터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이 사실은 지금 4월 달, 5월 달은 리스 서브미션을 어떻게 하느냐, 항서제어로부터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가 어떻게 되느냐, 요런 어떤 기간하고 지금 걸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지금 시점에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이제 이후에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아무 이제 뭐 논란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주총 예정일은 6월 10일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제 이런 합병에 반대했을 때, 행사 기간이 6월 10일부터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7월 달 클래스 1이라고 해석했을 때 7월 달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허가 관련되는 기대가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일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는 신주는 이제 요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다시 HLB 생명과학 주주들한테 HLB 주식을 받아서 신주가 이제 들어오는 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그래서 이 매수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7,502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점에 그 주가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주가가 이제 예상보다 이제 밑에 있다든지 이러면 합병 반대,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 주식을 과거부터 가서 고점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이거보다 만약에 낮으면 이제 예정 가격이 7,500원이니까 그 작년에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불 하다가 좀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청구 가격이 7,502원이면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의미를 달겠죠. 그러니까 주가 보유 단가 자체가 이제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청구가 무한정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기준 자체가 뭐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제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약에 효력을 미치는 효력을 보면 본 합병과 관련해서 소멸회사,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주주 중에서 본권 합병, 흡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소멸회사 생명과학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될 주식 매수 대금이 400억 원입니다. 400원.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400억이 넘게 청구가 되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일이 4월 1일이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그래서 내용 뭐 18번에 있는 사항들 보시면 앞에 내용들 있고, 계약의 효력 발생, 효력 상실 관련해서 4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요 내용들이 이제 공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참조해야 되고, 생명과학 이제 사업보고서에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은 이제 자체적으로 리보세라뿐만 아니라 뭐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가져온 이제 파이로티닙이라든지 G2M 프로젝트 3개의 이제 항암신약 관련돼서 국내의 어떤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그 국제전공에서 라이프 리버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노엔으로 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회사가 미국 쪽에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 과거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좀 주목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온 게 이제 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인공관이라든지 뭐, 지혈제, 인간 세포의 기질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엘레바와 이제 삼각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분 뭐 교환하면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혜택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러 이제 계열사와 자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자본금 이제 변화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자본금이 보시게 되면 한 더블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유상증자를 그동안에 해왔죠. 그러니까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도 주주들 대상으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BW라든지 이런 걸 통해 자금 조달을 계속 하면서 무거워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유중 이후에 주가의 어떤 부진들이 유독 이제 계열사 대비해서 많았던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기상의 어떤 고려는 상당히 조금 뭐 아쉬운 어떤 부분들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포스트 액션 레터가 언제 도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타임라인이 결정되고 그 기대감이냐 이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말점이라고 일단 회사가 이야기를 이르면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